지난 영상에서 3살 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맞을까 정말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19개월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이유 이야기예요.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직접 느낀 5가지 장점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너무 이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빨리 보내는 건가? 하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은 마음을 덜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놀던 아이가 함께 노는 아이로. 우리 아이는 원래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낯가림도 조금 있고 처음 보는 환경에서는 경계가 많은 아이였죠. 놀이터에 가도 미끄럼틀 앞에서 얼어붙은 채로 이미 신나게 노는 친구들을 멀찍이서 정말 관람만 했어요. 다가가지는 못하고 구경만 하는 느낌이랄까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처음엔 똑같았다고 해요. 친구들 옆에 서서 보기만 하고 장난감도 쉽게 손에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옆에서 같이 만져봤어요. 말만 들으면 정말 작은 변화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 말이 꽤 크게 들렸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이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낯선 친구를 만나도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한번 쳐다보고 살펴보다가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장난감을 건네보기도 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혼자만의 세상에 있던 아이가 함께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배워가고 있었어요. 소극적인 아이에서 몸을 쓰는 아이로.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에는 문센을 가도 놀이터에 가도 늘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가서 놀아볼까? 하면 고개는 끄덕이는데 발은 안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럴 때마다 아, 우리 아이는 이런 기질이구나 하고 스스로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소극적인 모습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린이집에서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놀이터에 나가거나 산책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일 밖에 나가서 충분히 놀아주는 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새끼도 챙겨줘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체력이 이미 다 소진되어서 밖에 나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나서 아이가 신체 활동에 확실히 자신감이 붙은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무서워하고 말하던 미끄럼틀도 이제는 새로운 미끄럼틀을 보면 먼저 올라가 보고 싶어 하고요. 이제는 놀이터에서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건 장점이자 부작용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장 어린이집에 보내길 잘했구나 라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변화였어요. 먹여줘야 먹던 아이에서 스스로 해보려는 아이로. 어린이집 전에는 저에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시간은 단연 식사 시간이었어요.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하고 손으로 잡아 던지고 장난치고 스스로 먹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죠.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기 전 가장 걱정됐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러면 어떡하죠? 하고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는 혼자서 너무 잘 먹어요. 얌전하고 식판도 다 비우고 반찬도 꼭 한 번 더 달라고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집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숟가락을 스스로 들고 입에 가져가려는 시도가 늘어났죠. 아이들끼리 먹는 자리에서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아이도 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해볼래, 내가 먹어볼래 하고 예전에는 제가 먹여야만 먹던 아이가 이제는 완벽하진 않아도 해보려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 그게 참 고맙고 대견했어요. 엄마가 해주지 못했던 다양한 놀이. 집에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놀이에 분명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디어도 체력도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미술놀이, 리듬놀이, 그리고 간단한 체육활동까지 매일 다른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집에 와서도 아이가 새로운 놀이를 계속 보여줬어요. 어느 날은 한 번도 관심 없던 블록을 꺼내더니 기차를 만들고 저한테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어린이집에서 만들었어 하는데
내가 혼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세상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열어주고 있구나. 그게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양보를 배우는 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많이 관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그냥 너가 다 먹어 였고, 장난감도 아이가 저에게서 뺏어가면 그냥 두었었죠.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이에게 처음 생긴 과제가 있었어요. 바로 나누기와 양보. 처음에는 아이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꼭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양보에 대해 엄마 아빠와 함께 간단한 역할극을 해보면 좋겠다고 조언도 해주셨었죠. 혼자 양육할 때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선생님을 통해 함께 배우기도 하고, 그 덕분에 아이는 조금씩 나누고 양보하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무조건 보내세요, 혹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이마다 다르고 엄마마다 가정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요. 다만 이 말씀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걱정했지만 우리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해냈다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와 함께 조금씩 용기를 배우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당신의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라는 증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